양동이 하나 평범한 감자 약 450g, 숲속 부엽토 한 줌 천일염 한 스푼, 그리고 5분의 시간. 이것만 있으면 집 뒤뜰에서 스스로 증식하는 작은 생물학적 공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배양액은 짧은 시간 안에 활발해지고 식물 생장에 관여하는 여러 생리활성 물질과 미생물 작용을 동시에 품게 됩니다. 농업화학업계는 이런 흐름을 식물 생장 조절과 연결해 설명합니다. 과학자들은 식물 호르몬, 즉 피토호르몬이라는 언어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한국 자연농업을 발전시킨 농부들은 오래전부터 그 출발점을 건강한 토양 속 토착 미생물에서 찾았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 당신은 이 발효액의 기본 제조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방식이 주목받는지, 그 뒤에 어떤 토양 생물학이 놓여 있는지, 그리고 왜 많은 농업 자재가 값비싼 병 제품으로 판매되는지도 함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비료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루는 것은 작은 양동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미생물 군집입니다. 이들은 식물 주변 환경을 바꾸고 뿌리 발달과 스트레스 반응에 관여하는 여러 대사산물을 만들어냅니다. 씨앗이 깨어날지, 줄기가 어떻게 자랄지, 뿌리가 얼마나 촘촘히 갈라질지, 열매가 얼마나 충실해질지. 이런 변화는 식물 내부 신호와 토양 생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납니다. 숲이 외부 비료 없이도 오래 살아가는 이유 역시 보이지 않는 토양 생태계가 끊임없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감자 전분 숲의 미생물, 약간의 미네랄, 그리고 물. 이 단순한 조합이 만나면 양동이 안에서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표면에 거품이 올라오고 평범한 물 한 통은 살아있는 미생물 배양액으로 바뀝니다. 원예 매장에서 토양 프로바이오틱, 미생물 활성제, 바이오 스티뮬런트라는 이름의 제품을 보고 효과를 궁금해한 적이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 병 속 개념의 뿌리는 사실 숲 바닥과 건강한 흙에서 오래전부터 작동해온 자연의 원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자연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흙의 비밀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1960년대 한국 농촌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농업은 빠르게 화학 비료와 농약 중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확량이 늘어나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흙은 굳고 작물은 더 많은 외부 투입제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양 생명은 약해졌고 병해충 문제도 커졌습니다. 이 변화를 지켜본 인물이 조한규입니다. 그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무도 비료를 주지 않는 숲은 왜 수백 년 동안 스스로 비옥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만약 숲이 자기 힘으로 토양을 살린다면 농지도 그 원리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가 주목한 것은 낙엽 아래의 어둡고 부드러운 흙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균사와 수많은 미생물이 살아 있었습니다. 조한규는 건강한 토양을 단순한 광물 덩어리가 아니라 미생물이 중심이 된 살아있는 생태계로 보았습니다. 이 생각은 한국자연농업 즉 KNF의 핵심 철학이 됩니다. 자연에서 건강한 미생물을 모으고 이를 증식시킨 뒤 약해진 토양에 다시 돌려보내면 흙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를 토착 미생물 즉 IMO라고 불렀습니다. 초기 IMO 방식은 여러 단계를 거치는 세밀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자연의 흐름을 존중하는 깊은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이 방식은 한국 농가에 퍼졌고 흙을 살리는 농사라는 관점이 넓어졌습니다. 다음 세대에서 조영상은 이 철학을 더 빠르고 단순하게 확장했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것이 JADAM이며 그 대표 기술 중 하나가 JMS, 즉 JADAM 미생물 용액입니다. 기존 방식보다 훨씬 간단하게 하나의 양동이 안에서 미생물 군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조영상은 이 기술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특허로 묶지도 않았고 현장 밖으로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책과 강의 공개 자료를 통해 누구나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비용 농법이 아니라 농업 지식을 다시 농부의 손으로 돌려놓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핵심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양동이 안에서 자라는 미생물은 왜 식물의 성장과 연결될까요?
흥미롭게도 한국의 숲 바닥을 바라보던 농부들의 흐름과는 별도로 미국의 연구실에서는 또 다른 발견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941년 연구자들은 옥수수 꽃가루 추출물이 식물 조직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 정체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효과는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 연구는 더 깊어졌습니다. 유채꽃 꽃가루에서 얻은 성분이 어린 식물의 줄기 신장과 세포 분열을 강하게 자극한다는 결과가 나타났고, 연구진은 이를 브라신 계열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당시 알려진 옥신이나 지베렐린만으로는 이 반응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1979년 연구팀은 막대한 양의 꽃가루에서 극미량의 활성 성분을 분리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브라신 올라이드입니다. 구조 분석 결과 이 물질은 실제로 스테로이드 골격을 지닌 식물성 호르몬이었습니다. 식물도 동물처럼 강력한 호르몬 신호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브라시노스테로이드는 이후 식물 생리학의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세포 신장, 세포 분열, 광합성 관다발 발달 발화, 열매 형성, 그리고 건조나 염분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과도 관련되어 연구됩니다.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제 다시 JMS로 돌아가 봅시다. 양동이 안의 미생물은 단순히 흙먼지가 물에 섞인 상태가 아닙니다. 숲에서 가져온 미생물 군집이 먹이와 수분을 만나 빠르게 활성화되는 환경입니다. 이 미생물들은 토양의 유기물 분해를 돕고 양분 이용성을 높이며 뿌리 주변의 생리 환경을 바꾸는 여러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일부 유익균은 옥신과 같은 생장 관련 물질을 생성하거나 식물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균은 사이토키닌이나 지베렐린 관련 반응을 돕고 ACC, 디아미네아제를 통해 식물의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하는 데 관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두 이야기는 같은 결론으로 향합니다. 연구실의 식물 호르몬 연구와 농부의 토양 미생물 기술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모두 식물 생장이 단순한 비료 투입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뿌리 주변에서 어떤 생물학적 대화가 이루어지는지가 훨씬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JMS가 특별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성분만을 강조한 제품이 아니라 다양한 미생물과 그 대사산물이 함께 작동하는 살아있는 배양액입니다. 바로 그 복합성이 단일 성분 중심의 제품과는 다른 강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JMS 양동이 안에서는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감자는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전분 공급원입니다. 천일염은 일정한 미네랄 환경과 삼투 조건을 돕습니다. 숲 부엽토는 이 시스템을 시작하는 다양한 미생물 군집을 제공합니다. 물을 넣고 적절한 온도에서 기다리면 초기에는 산소를 선호하는 미생물들이 활발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먹이 산소 pH가 변하고 미생물 군집의 균형도 달라집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이 단순한 썩음이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미생물 활성을 강하게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 미생물들은 여러 방식으로 식물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일부는 양분 이용성을 높이고, 일부는 뿌리 발달과 관련된 대사산물을 분비하며, 또 다른 일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식물 반응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식물과 미생물 사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신호 교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JMS는 집에서 만드는 살아있는 미생물 활성액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상업용 단일 균주 제제가 특정 기능을 정확히 겨냥한다면 JMS는 숲에서 온 혼합 미생물 군집의 다양성을 활용합니다. 물론 결과는 항상 같지 않습니다. 사용한 흙 계절 물 온도에 따라 배양액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양성과 유동성은 토양 생태계 회복을 원하는 소규모 재배에서는 오히려 강점이 되기도 합니다. 생태계는 본래 하나의 고정된 공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균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미생물 기반 접근은 연구에서도 의미가 확인되었을까요? 오늘날 식물 생장 촉진 근원 세균, 즉 PGPR 연구는 매우 넓게 축적되어 있습니다. 여러 연구는 유익균이 뿌리 발달 엽록소 함량, 식물 생체량 스트레스 대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ACC, 디아미네아제를 가진 균은 가뭄이나 염류 스트레스 상황에서 식물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슈도모나스와 벨리시우스 계열 역시 뿌리 구조 생장 반응, 대사 변화와 관련해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생물이 식물의 건강과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 자체가 더 이상 주변부 이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토양 생물학과 지속 가능한 농업에서 이는 핵심 주제입니다. JMS 같은 자가 배양 방식은 첨단 과학과 대립하는 낡은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 연구가 밝히는 원리를 농부와 가정 재배자가 저비용으로 실천하려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모든 환경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 기본 개념은 충분히 과학적 논의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방식은 더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농업시장의 구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는 표준화와 저장성입니다. 대형 기업이 판매하는 미생물 제품은 특정 균주를 일정 농도로 유지하고 운송과 보관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야 규제와 품질 관리가 쉬워집니다. 이런 제품은 산업적으로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같은 제품을 사면 비슷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JMS는 숲 흙의 상태 계절, 온도, 물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규모 상업 유통에는 불리하지만 소규모 텃밭이나 토양 회복에서는 그 다양성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복잡해 보이는 과학이 시장에서 더 강한 신뢰를 얻기 쉽다는 점입니다. 화려한 라벨 미생물 학명, 세밀한 수치가 적힌 제품은 전문적으로 보입니다. 반면 감자를 넣은 양동이는 너무 단순해 보여 과학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이 소박하다고 해서 내부 생물학이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셋째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입니다. 한국자연농업과 JADAM의 핵심 자료는 오랫동안 한국어 중심으로 퍼졌고 영어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늦게 알려졌습니다. 그 사이 많은 소비자들은 비슷한 개념을 고가의 상업용 제품으로 먼저 접했습니다. 이것은 JMS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발효식물즙 생선, 아미노산액 유산균, 배양액 같은 자연농업 기술도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지식은 감춰졌던 것이 아니라 충분히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JMS의 의미는 단순히 값싼 대체제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기술을 다시 현장으로 돌려놓는 상징입니다. 상업용 제품이 쓸모없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답이 반드시 병 속에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실제 제조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약 20리터 크기의 플라스틱 양동이가 필요합니다. 금속 용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산성 환경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은 염소가 강하게 남아있지 않은 깨끗한 물 약 15리터를 준비합니다. 빗물이나 우물물이 좋고 수돗물을 쓸 경우에는 미리 받아두어 사용하는 방식이 흔히 활용됩니다. 감자는 약 450g, 보통 크기 2-3개 정도면 됩니다. 씻은 뒤 적당히 잘라 20분에서 30분가량 삶아 부드럽게 만듭니다. 감자와 삶은 물은 미생물의 초기 먹이가 됩니다. 천일염은 약 2큰술 정도 사용합니다. 정제염이나 요오드 소금은 피하고 미네랄이 남아있는 소금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양을 지나치게 늘리면 오히려 좋지 않으므로 비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핵심 재료는 건강한 숲 부엽토입니다. 낙엽층 아래에 검고 부드러운 흙을 소량 가져옵니다. 숲 흙이 어렵다면 오래 숙성된 퇴비나 안정된 지렁이, 분변토를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천 주머니나 거즈를 2개 준비합니다. 하나에는 삶은 감자를, 다른 하나에는 부엽토를 넣어 묵습니다. 2 주머니를 물속에 잠기게 하고 천일염을 넣어 잘 저어줍니다. 양동이는 직사광선을 피한 그늘에 두고 뚜껑은 완전히 밀봉하지 않은 채 가볍게 덮습니다. 이후 미생물이 일을 시작합니다. 하루쯤 지나면 거품이 나타나고 이틀 정도 지나면 표면 거품이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환경에서는 약 48시간, 전후 서늘한 환경에서는 72시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표면에 두꺼운 거품층이 형성되면 활성이 높아진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할 때는 반드시 희석합니다. 기본 비율은 JMS1에 물 10입니다. 이를 식물 뿌리 주변의 토양에 관주하는 방식으로 씁니다. 일반적인 토양 관리는 2주에서 3주 간격으로 적용할 수 있고
처음 사용할 때는 작은 범위에서 식물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완성된 JMS 일부는 다음 배양의 출발액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물과 감자 천일염이 들어간 양동이에 소량을 옮겨 넣으면 다음 배양을 시작하기가 쉬워집니다. 이렇게 첫 배양이 이후 여러 배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JMS의 큰 매력입니다. 이런 연속성 때문에 JMS는 한 번 쓰고 끝나는 조제액이 아니라 계절 내내 이어지는 작은 생명 시스템처럼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첫 배양만 잘 시작하면 이후에는 일부 용액을 옮겨 다음 배양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기본 레시피에 변형을 더하는 재배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자와 함께 쌀을 조금 넣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단계에서 공기를 불어넣어 미생물 환경을 바꾸려 합니다. 빗물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기후에 따라 당분을 소량 활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요소는 원형 레시피의 필수 조건이라기보다 응용에 가깝습니다. 활용 범위는 텃밭을 넘어섭니다. 과수원에서는 토양 관리용으로, 논밭에서는 미생물 활성화를 돕는 방식으로 응용됩니다. 도시 정원의 화분, 작은 텃밭, 넓은 밭 모두에서 핵심은 같습니다. 토양 속 생명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활용한 사람들은 흙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지나치게 딱딱하던 토양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뿌리 활력이 좋아지며 식물의 전체적인 균형이 안정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공통된 방향은 외부 투입을 계속 늘리는 농사에서 흙 자체의 회복력을 키우는 농사로 시선이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JMS는 그 변화를 시작하게 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완벽한 해답이라기보다 토양을 다시 살아있는 생태계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다음으로 반드시 한계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JMS는 강력한 도구일 수 있지만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유기물이 거의 없는 토양에 이것만 뿌린다고 해서 곧바로 비옥한 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생물이 정착하려면 퇴비, 멀칭, 낙엽, 유기물 관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추우면 발효가 느려지고 미생물 활성도 떨어집니다. 따라서 적절한 온도와 그늘진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성은 제한적입니다. 완성된 JMS는 오래 저장해 두는 제품이 아니라 만들고 비교적 빨리 사용하는 성격에 가깝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면 내부 균형이 달라지고 냄새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농도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아주 어린 모종에 원액을 직접 쓰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10으로 희석하고 처음에는 일부 식물에서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일염은 필요한 재료지만 과량이면 미생물과 토양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요오드 소금이나 대체염은 피하고 정해진 비율을 지켜야 합니다. 원액을 줄기나 잎에 직접 쏟아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숲 흙 대신 퇴비를 쓸 경우에는 재료 상태를 더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급하게 쓰기보다 발효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JMS는 배치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숲, 다른 계절, 다른 물을 사용하면 완전히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상업 생산처럼 높은 일관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화된 제품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 원예에서는 그 정도의 변동성이 결정적 약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생물 비료와 미생물 기반 농자재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농업이 토양 건강과 생물학적 접근을 점점 더 중요하게 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흙을 단순한 배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이해하려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착각도 생깁니다. 생물학은 너무 복잡해서 반드시 외부에서 완성품을 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대규모 생산과 정밀 관리가 필요한 현장에서는 표준화된 상업용 제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 재배자와 소규모 농부가 자연의 미생물 원리를 이해하고 직접 활용하는 일 역시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조한규는 농부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자신의 토양과 농업 시스템을 이해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조영상은 그 정신을 더 간단하고 널리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확장했습니다. JADAM은 비용 절감 기술을 넘어 농업 지식을 현장으로 되돌리는 움직임이었습니다. JMS는 그 상징적인 예입니다.
이 배양액은 화려한 포장 속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숲 흙과 감자물 천일염이 만나는 자리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싸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직접 관찰하고 거품을 확인하고 흙의 반응을 보며 자연의 변화를 배우게 된다는 점입니다. 과학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식물은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뿌리 주변의 미생물과 상호작용하며 어떤 균은 양분 이용을 돕고 어떤 균은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데 관여합니다. 토양 생물이 식물 건강의 핵심이라는 큰 흐름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토양 회복의 단서는 자연 속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특허와 브랜드 이전에 낙엽 아래 어두운 흙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자연농업은 그 원리를 농부의 언어로 정리했고 현대 과학은 그 배경을 조금씩 설명해 왔습니다. 숲은 왜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농지는 왜 점점 더 많은 투입재를 요구하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지만 출발점은 분명합니다. 흙을 죽은 물질이 아니라 회복 가능한 생태계로 보는 순간 농사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양동이 하나, 감자 몇 개 숲, 흙 한 줌.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자연의 깊은 원리는 때로 이런 반복 가능한 실천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흙을 바꾸고 흙이 식물을 바꾸며 그 식물이 우리의 농업 관점을 바꿉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자연 속 생명의 원리를 계속 함께 탐구해 주세요. 자연과 흙. 오래된 지혜와 과학의 만남을 기록하는 채널 자연의 비밀 노트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깊은 자연의 비밀로 찾아뵙겠습니다.